자, 먼저 네이버에서 윤종두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종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떠요. 요 기준에 왼쪽 부분에 고객센터 이렇게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들어갑니다. 뭐 시황도 놓고 봐야 되겠고 합니다만 일단은 방송에서 다 진행을 못 해드렸던 부분들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시죠. 그래서 시황도 시황이고 종목의 기준에서 제대로 좀 들여다보자.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느냐,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포스코 케미칼 전일에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에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날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26일 날 기준에 올려드렸죠. 자료를 올려드렸고. 자, 봅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기 이후에도 이제 62%고, 하반기 기준 전체로 놓고 보면은 130% 올랐어요. 근데 말이 130%지, 130%의 시가총액이 18조까지 올라왔어요. 순위로는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제 17까지 순위 올라오고 18조 형성이 되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거죠, 사실은. 근데 고점에서 이제 뭐 최정점에서 잘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완벽하게 다 잡아낸데도 있지 못하고 꺾여져 내려오는 기준에서의 손실폭도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 손절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일단은 손절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유지 정책을 전략을 꾸릴 텐데, 다만 이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오기를 부리면 또 안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10월 달 같은 경우가 하반기 이제 그 4분기 수익률 스타트의 기준이 되죠. 10월 6일, 뭐 7일, 11일, 12일, 뭐 내리 이 15만 원, 16만 원, 그 라인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요 주가가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뭐 20만 원대 훌쩍훌쩍 넘기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무너지면서 세상에 18만 원이 이탈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지난주에 18만 2천 원을 손절 범위로 설정을 했는데, 금요일 날 18만 2천 원이 이탈되고 17만 9천 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개장초 저점이 또 이탈되면 손절을 하자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종가에 또 이탈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무조건적으로 손절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이제 오늘 기준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가격 반발력이 월등하게 나와줬고, 그리고 17만 원을 새로운 손절 가격으로 설정을 했는데 조금 윤정도가 이제 오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7만 8,500원, 그 정도 가격을 손절로 설정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12월 달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과도하다, 이런 설정을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과도한 것에 대해서 그럼 저평가냐라고 한다면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는 일단 아니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그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저평가도 아니고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이 포스코 케미칼이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흐름이 강세로 다시금 전환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2차 전지 종목에서는 가장 탑픽
게 나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 됐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업체가 있는 건데 그 이외의 기준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은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뭐 금양에서도 수익을 냈고 또 지금의 기준에서는 금양이 고점 대비해서 크게 뭐 미끄러진 상태에서 우리도 손실에 손절을 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좀 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 주가를 견인했을 때 기준에 우리나라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 근데 누가 이제 검증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6월달 7월 25일 그 보도자료인데 지금 뭐 하반기에 들어서 그것이 뭐 상용화됐다라든가 그로 인한 수주를 했다라든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원통형 배터리 자체를 본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증받아야 될 게 많은 반면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호재성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IRA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급이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7,750만 주짜리 이 종목인데 그 7,750만 주의 종목의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물량조차도 외국 기관 수급에 의해서 빼앗겨졌다. 자, 객관적으로 다시 놓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시면 PER이 100배요, 100배. 전일 기준에. PBR이 5.79배입니다. 야, 이거는 뭐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뭐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PER 또 PBR 기준에서. 그죠? 굉장한 겁니다. 이런 그 가운데서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왜 저렇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느냐를 해석해 봐야 되는데 2020년도에 일단 어차피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요. 2020년도에 테슬라가 날아가죠. 테슬라가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에 대한 이제 2차 전지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왜 강세를 띠느냐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기술 혁명이 될 수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미국 쪽의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었지만은 민주당 쪽으로 승기가 넘어오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도 컸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민주당으로 승기가 넘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대선이죠. 미국의 대선 넘어오게 되면은 친환경 민주당 쪽은 이제 친환경 정책을 쓰고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에 연관돼 있는 업체들로부터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정책적인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뭐 테슬라의 전기차의 강세 이런 부분이 더 확장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수십 년 만에 온전한 흑자 전환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준에 95년부터 이제 사업을 본격화를 한 건데 LG 화학 쪽에서 그것이 수십 년 만에 이제 온전한 흑자 전환이 되면서 IPO를 단행할 정도로 물적 분할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춤거리죠. 당연히 성장성이 부각돼서 오르는 건 좋은데 그 결과물이 또 확인돼야 되니까 그렇게 쭉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점 찍고 조정받다가 올해 하반기에 또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월 28일 날의 기준인데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저 당시에 9조 원 정도 합니다. 9조 원. 그 한 번씩 놓고 볼까요? 기술적으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포스코 케미칼의 그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뭐 그 앞전에도 이제 성장성이 돋보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제대로 월등하게 나와준 부분은 뭐 여기서도 강한 흐름이 있죠. 여기서도 뭐 강하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탄력을 받은 흐름으로도. 그리고 이제 뭐 조정받다가 2020년도 코로나19 이후에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랠리의 기준, 저 기준에서 시세가 한번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하반기 기준에 어마어마한 또 시세가 나와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꺾여지는 부분인데, 이걸 로그 차트로 보면은 사실상 앞전의 랠리가 월등히 커요. 앞전의 랠리가. 어찌됐든 저 흐름 속에는 누적적인 수급에 대한 범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스코 케미칼의 7,746만 주, 그러니까 7,750만 주짜리 종목의 기준이 되는데, 대주주 또 외국인 지분 합산하고 기관 지분 합산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요날 7월 28일 날 한번 일본으로 보실까요? 일본으로 보시면은 이날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스타트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1만 7,500원 저점이요. 11만 7,500원. 그러면 이제 11만 7,500원을 곱해주면 돼요. 11만 7,500원 곱하기 7,746만 주. 얼마? 시가총액 9조. 9조짜리가 하루에 강보합에서부터 20% 올라옵니다. 이 뭐 완전히 날로 먹는 거죠. 2% 갭상승에 살짝 눌리더니 19.83까지 아주 뭐 단계별로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급등락이 나오지 않고 한 방향이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강세 기준. 그 이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걸 어떻게 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오버슈팅 나왔구나. 너무 많이 올랐네. 조정 받아야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윤정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거래가 터졌구나. 변곡점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추세 강화. 그리고 잘 보시면 단계별로의 그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요 기준이 GM 13조 원의 수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강세를 띠게 되죠. 8월 중순 이후에. 이게 뭐예요? 폐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이제 9월 전체적인 흐름의 시장의 조정. 그리고 10월 달부터 해서 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IRA 관련해서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뭐 18조까지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이게 뭐 수혜주다 이런 표현은 좀 뭐 속된 표현으로 우습지 않나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에 자원외교를 한다라고 해서 굉장한 비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려나요? 하여간에 굉장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또 결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또 된 거고, 어찌됐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면 100원어치 투자했는데 1000원어치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한 부분은 뭐 그때 당시 시절의 얘기고, 어찌됐건 일정 범위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유통망 공급망을 다 확보했다라는 게 지금의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굉장한 수혜, 또 위치,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IRA를 뭐 중간 선거의 기준이든 뭐가 됐든 미국에서 IRA를 기준을 잡아놨고, 그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제품을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북미, 또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원재료 또 완성품을 미국의 실질적인 미국에서의 혜택이 있게끔 해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당장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8월 중순에
세비캠이라는 이런 업체들 신규 상장주가 움직여요. 너 왜 움직이니? 나 폐배터리야. 폐배터리가 왜? IRA 때문에 중국산 원자재를 못 쓰게 하는데, 아이 그럼 뭐 폐배터리라도 뜯어갖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웃긴 얘기가 됩니까? 어? 아니 뭔가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산 그 원재료를 못 쓰게 한다고 해서 폐배터리를 갖다 쓴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좀 저로서는 그때도 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기아차,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과 또 삼성 SJ, LG화학도 발빠르게 우리도 폐배터리 뭐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니까 전남 도청까지도 우리도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겠다 뭐 이런 좀 웃긴 거죠. 좀 진짜 제대로 된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아니 실질적인 이슈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뭐 수혜라긴 좀 그렇고 남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업체는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포스코 그룹이 가장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유통망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죠?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 나올 때 처음에 세비캠 또 성일하이텍 코스모 화학 또 에코프로까지 거기에 이제 포스코 케미컬도 나도 폐배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러나 이제 9월 달에 시장 정점 찍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 이제 시장의 조정과 연동돼서 얘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잘 버틴 거고 여기서는 뭐 잘 움직임이 나온 거고 폐배터리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매는 장사 없다고 추가적으로 시장 붕괴되면서 동반적인 조정이니까 이때는 견뎠고 지금도 뭐 견딜 만한 수준이 되긴 합니다만 수급이 일부 꼬여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 견딜 때는 그나마 수급은 정체 상태 그러니까 수급이 더 긍정적인데 주가만 조정받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거죠. 야 실질적으로 수혜는 누가 받을까? 폐배터리 IRA 관련해서 그런 와중에 3분기 실적이 노출이 되고 3분기 실적 거기에 그러던 와중에 포드사가 9월 20일 날 방한을 해서 포스코 회장과 미팅을 하고 돌아갔다. 그것도 단독 보도로 나왔죠. 보도 자료로. 그것도 굉장한 자료가 된 겁니다. 실적 개선 그리고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해서 굉장한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왜 조정을 받느냐?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동반적으로 조정받는다. 오케이 그것도 좋은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조정을 받느냐?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도 알고 계셔야죠.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슈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진 거는 혹시 없느냐라고 한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7월 말에 얘는 예대로 이제 뭐 GM사의 수주가 있었다면은 7월 말에 2차 전지 업체로서는 굉장한 내용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출돼 있던 내용이고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보호 예수가 풀려요.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1.84%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지분이 유통 물량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매도를 안 하죠. 근데 유통 물량으로 인식이 되니까 MSCI 지수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율이 유동 비율이 높아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이 지분이 아니라 비중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동 비율이 높아져요. 10에서 15%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분기와 이제 반기 리뷰를 통해서 이 비중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그 조절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조절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말에 조정이 되는데 11월 말에 들어오는 자금은 우리가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MSCI 지수를 그대로 표방하는 MSCI 지수, 한국 지수를 그대로 표방하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한국에 투자해줘 라고 하는. 그럼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한국에 가서 매매를 뭐 단타 매매를 해서 수익 내줘.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비중을 우리는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MSCI 지수라는 거는 모건 스탠리사가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수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사가 자기들이 봤을 때 뭐 자기들 한국 인덱스에 넣을 수 있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다 들어오죠. 그 기준점, 그 기준에 맞는 종목군들 거기에 이제 그것에 맞는 이제 비중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거죠. 다른 쪽 뭐 일본이든 영국이든 뭐 독일이든 또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벤치마킹 할 게 없다. 비중을 어디를 많이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MSCI 지수와 FTSE 지수, 영국에서 발표하는 영국 업체죠. 업체가 발표하는 지수. 거기에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요, 그 미리미리 매수해서 이제 뭐 수익률 더 내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호재나 악재이진 않아요. 심리적인 면이지. 비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펀더멘털을 바꾸진 않잖아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에서는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리 뭐 선침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비중이 이제 증가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게 11월 말일 날짜라는 거죠. 그 시점에 패시브 자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쪽에서는 미리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확보를 하죠. 그러고 나서 말일날 마감동시효과에 그 물량을 넘깁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되면은 뭐 패시브 자금에서 미리 들어오면 되지. 바보들이 왜 그럴까? 바보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시장 수익률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비중이 높아진다고 MSCI 지수 비중이 높아지거나 신규 편입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올라가지 않아요. 예전에 그리스가 선진시장 지수로 포함이 됐어요. 포함이 돼서 선진시장으로 들어왔으니까 폭등하겠지? 아니, 폭락을 합니다. 거꾸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그러한 수급 랠리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2차 전지 업체로서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부각돼서 올라온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그 MSCI 지수 그리고 편입 비중의 확대, 유통 물량의 확대로 인한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의 확대. 그 부분이 그 이벤트가 11월 말과 12월에 다 끝난 거예요. 12월 동시호 만기일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조정이 그 즈음부터 이제 좀 확산이 됐었고 동반적인 2차 전지 강세 흐름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다 일정을 알면은 이런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게 어떨 때는 이렇게 오르고 어떨 때는 오히려 빠져요. 편입의 기준이 잡혀도 또 비중이 확대가 잡혀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일단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그러한 흐름도 영향을 주었다. 지금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는 조금 디커플링화가 되려고 하고는 있어요. 2차 전지 업체들이. 근데 굳이 뭐 디커플링 되는 것보다는 등락률의 차이만 좀 있으면 될 거고 뭐 LG에너지솔루션이 굳이 미끄러질 일은 없잖아요. 시가총액 2위인데 그 LG에너지솔루션이 미끄러져야 나머지가 뭐 강세를 띈다 이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 수준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훼손됐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저평가냐? 아니다. 고평가냐? 사실은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SK 아이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크래프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처럼 고점 대비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의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흐름 제한적이고, 또 미국의 정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 정책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다 해도 수급 논리가 그렇게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만약에 하반기의 흐름처럼 강세 흐름을 연출 다시금 해준다면,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그렇다면은 가장 선봉했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포스코 케미칼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뭐 실적 개선폭 성장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유통망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한 매력이다. 그로 인한 메이저들의 수급도 굉장한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걸 보시면 7월 28일 날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2% 갭상승에 1%대까지 눌렸다가 다시 돌려서 19%의 폭등이 나옵니다. 강보합에서부터 19%의 폭등. 시가총액 9조가 넘는 종목이. 9조가 넘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3조 7,696억에 수주를 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걸 수주했다고 저평가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1년치가 아니라 3년치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나누어서 놓고 봤을 때는 뭐 분명히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로 놓여지거나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죠. 그러나 이게 7월 28일이에요. 20% 급등이 나온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왜? 중국산 못 쓰게 하니까. 중국산을 못 쓰게 하니까. 그럼 폐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크냐라고 했을 때 뭐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폐배터리 시장이 뭐 크다 못해서. 그럼 진입장벽이 높냐? 진입장벽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때 2차 전지의 랠리는 지속됐다. 그러니까 실질 폐배터리 언급돼서 움직인 거는 세비캠, 그리고 성일아이텍, 코스모와 뭐 에코프로 자회사 얘기하면서 포스코 케미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 강했던 종목, 그 종목을 지금 왜 안 보내냐라고 했을 때 뭐 실질적인 수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아예 없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야만 캔들의 크기가 확대된다. 이게 56% 빠진 거예요 지금. 성일아이텍은요 마찬가지.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완전히 급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폐배터리 뭐 언급하고 뭐 대박이에요 할 당시에 우리도 다 들여다봤고, 근데 결론은요, 거래가 둔화되고 끊기면 늦었다 싶더라도 전량 매도, 고점에서 잡았다 할지라도 전량 손절, 그렇게 단행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코스모 화학은 그나마도 수급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좀 덜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거래량 거래되고 어때요? 없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은요, 여전히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은 이제 좀 감소가 돼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거래대금 최상이에요. 거래대금이 그렇게까지 급격히 둔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둔화되면 안 되니까 더 들여다본다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기준이 올해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강세를 띄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M사로부터 13조 원대 수주, 두 번째 기준이 뭐 추세가 원래 강하게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기준이 8월 중순에 폐배터리,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사실상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 그 원소재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쪽, 자체적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쪽, 그게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게 굉장히 이 당시에 화제가 됩니다. 응? 다만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7월 28일 날 20%에 달하는 그런 폭등 이후에는 점진적인 강세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상한가 뭐씩 슉슉 가주는 금양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거래되는 거래량 뚝 떨어지고 고점에 차익 실현 잘하고 대처하면 되는데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죠. 어찌됐든 저 빨간 색깔 박스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 북미 조달 부분이 가장 원활한 업체, 원활한 기업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28일 이후에 8월 중순 이후 폐배터리, 그리고 9월 달까지 해서도 또 10월에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거기에 또 한 가지가요. 그렇죠. 포드사의 방한. 공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화한 포드사의 수십조 규모 양극재 공급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미팅한 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뭐 이렇게 나온 거. 응? 근데 이제 뭐 미팅을 했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기대 요인이 형성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슈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2월 26일 날 내년에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제너럴 모터스사하고 그 이후에 초대형 계약이다. 13조 원의 규모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 뭐 그런 내용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리튬부터 해서 광물, 뭐 원재료 이런 부분의 조달이 가장 원활하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재차 주도력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탑픽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일 날도 심사숙고해서 종목으로 설정을 했고,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윤정두의 해석입니다.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는 메이저들의 해석은 윤정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거래대금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최근 들어서 100만 주의 거래량도 잘 안 터지는데 거래대금이 원체 급감을 했죠. 자, 결론 어떻게 할 겁니까? 윤정두와 함께 포스코 케미칼 들여다보시면 돼요. 우리는 편입 비중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져갑니다. 포스코 케미칼 지금 현재 기준은 사실상 10%다. LG화학도 20%까지 채웠던 거를 지금 15%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이미 발을 한번 뺐어요. 언제? 12월에. 귀신 같지 않아요? 진짜로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뭐 12월 포트 계좌가 뭐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태인데 떳떳하게 보여드려요. 왜요?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는 형식적으로 설정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는 하반기 포트폴리오인데요. 6월 말일 종가로 넣어놓고 매매를 안 한 거예요. 매매를 하면 복잡해져. 계산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비중은 예를 드는 거예요. 비중은 아이고 비중은 이렇게 20%씩 주력주는 채웠다. 그죠? 개별 기준에서는 최대 30%까지 채울 수 있는데 20%씩. 그리고 그 이전에는 IT 비중을 55에서 80%까지도 채울 수 있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2분기 이후부터는 조절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극대형주의 주력주 위주에서 보는 걸로. 결론은요, 20% 비중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2차전지 대표주로 에코프로를 이렇게 15% 수준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손익을 보면은 하이닉스, 현대차가 마이너스,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0.66이거든요. 0.66%. 하반기 전체 6월 말 종가 대비 0.66% 마이너스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계좌 수익 범위는 플러스가 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이너스 0.66%인데 13%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13.46%. 대단한 거죠.
그것은 비중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어떤 업종을 들여다 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즉 지금 자동차와 하이닉스까지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 수익은 시장 대비 월등히 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렇죠.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의 비중이 실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12월 달의 기준은 어떤 비중으로 설정이 됐느냐? 그러니까 11월 말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비중을 다시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VIP 회원님들과는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력주가 20%씩 60%였는데 그게 바뀌고요. 2차 전지 15%가 12월 기준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2차 전지가 10% 수준, 또 LG화학이 20%에서 15%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2차 전지의 비중을 사실은 조금은 줄여놨다라는 겁니다. 금양에 대한 매매 사인도 간헐적으로 나죠. 지금 순조를 해야 되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쨌건 매매 사인은 다소 간헐적으로 금양의 경우도 내드리고 있습니다. 즉 비중 조절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더 쓰고 있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분명히 좋은 업체인 것은 맞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지금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깨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형성된다면 우리는 아쉽지만 지금 위치에서도 손절을 할 거다. 근데 그런 기준이 오기 전에는 2차 전지에서 탑픽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 거다. 2차 전지 종목은 LG화학은 우리가 주력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2차 전지로 개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까지 수익 종목이 됐던 계좌에 실질적으로 채운 것은 어느 거였냐라고 했을 때 7월 14일 날 에코프로를 75,700원에 CC 3분에 채운 거. 그 이후에 에코프로 위주로 그리고 10월 들어서면서 포스코 케미칼과 병행 10월 중순부터는 포스코 케미칼로 이렇게 종목을 바꿨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대금 상위 또 프로그램 수매수 상위 이거는 이제 단기 관점의 기준인 거고 또 우리 이용철 연구원님이 이런 교육을 노란톡에서 다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앞서 이제 이슈 범위들 GM과의 수주, 팹 배터리, 또 리튬, 공급망, 실적 개선포 전부 다 호재성의 기준이고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을 해줬다. 메이저가 인정을 해줬고 그 누적 수급이 범위가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만 7,750만 주짜리 기준 잡으면 거의 4%에 가까운 3%대. 그 3%가 적지 않아요. 대형주의 기준의 3%는 1차 매주 국면으로 설정을 하고 매수 평균 단가 20, 30%를 들어올린다. 그게 이제 이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20만 4천 원, 22만 1천 원, 25만 5천 원까지 25만 5천 원. 이거는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목표 주가는 더 높아지겠죠. 매집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하고 들여다보고 월봉으로 장악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의 캔들이 형성돼 있지만 이 부분은 월말에 돌리든 지금 뭐 당장 화요일부터 돌리든 만약 못 돌리면은 1월 달에 충분하게 감싸고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 뭐야?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를 보는 거죠. 캔들 색깔이 빨개? 빨간 양봉이야? 누군가 아래부터 쭉 올려 샀구나. 캔들이 지금 파란색이야? 누군가 위에서부터 쭉 팔았는데 매수와 매도의 그 힘겨루기에서 매도세가 더 강했구나. 누군가가 팔았구나.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향하고 있겠죠, 계속해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사왔구나. 단기적으로는 고점 찍고 밀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누군가의 매수세가 또 혹은 매도세가 신뢰도가 높구나. 결론은 수급을 보기 위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급은 이미 매집 강도가 상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물량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유지. 그죠? 목표 주가는요, 앞전 고점을 넘긴다 봐야죠. 23만 원대 넘긴다 봐야죠. 오래간만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최상위에 놓여져 있게 됐고, 또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최상위 6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지금 월요일 기준에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양봉인 대형주는 거래대금 20위 안에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실질적인 그 등락률 포스코케미칼이다 이렇게. 2차전지에 뭐 삼성 SDI나 LG 화학이 일부 강세 흐름을 연출해줬지만 거래대금은 좀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거래대금이 1,000억만 넘겨도 세상에 10위 안에 들어온다. 이러니 뭐 매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장세죠.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이번 시즌에서는 옥석 가리기 통해서 비중을 채워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자. 눌려질 때 차분하게. 자, 다시 결론을 내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많은 변동성 종목입니다. 변동성 종목인데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22 종목을 딱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1,0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진 게 9개뿐이 없다.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7개뿐이 없다. 7개 종목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에서 3%의 수익이 그것이 꿀이죠, 꿀. 나머지는요. 하다못해 일동제약은 우리가 오늘 접근하자마자 손절이에요. 1조가 넘는 종목인데 접근하자마자 손절이야. 변동성이 확장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아니야. 다운 인베스트먼트는 고점에서부터 20%에서부터 밀려 내려왔잖아요. 자칫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해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위주로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원체 눈에 보시는 것처럼 1,000억이 뭡니까? 1,000억이 뭐예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일동제약 올 초만 해도 1조씩 터졌어. 종목 하나가 1조. 지금은 1,000억 넘는 종목이 9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윤정두가 상상상 이렇게 해도 그 상상상은 교육용에서 1% 비중만 갖고 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 수준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지. 상상상 그랬는데 야 내 종목 다 팔아서 핑거스토리 상상상 사야지. 그랬다가는 3개월 못 견뎌요. 오래 견뎌봐야 6개월. 조금 실력 있다고 하면 1년 견디고 퇴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탁 그렇게 해서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필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휴사 뭐 조선일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 누르면 돼. 이거 여기 누르시면은 조선인물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세 프로필 보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윤정두가 누군지.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윤정두가 누군지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멘토로서의 신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편입합니다. 우리가 종목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신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 매매 사인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전혀 쭉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종목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윤정두가 누군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공식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떤 수익을 내셨는지
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런 상품의 과금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럼 종목도 보는 거야.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내드리길래 저렇게 어우 비싸 이런 느낌이 들까? 그러면 VVIP 방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 또 어떤 수익을 낼까?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죠. VVIP 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월 28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금양의 상한가 10월 28일 날, 그리고 11월 9일 날, 그리고 11월 11일 날 이렇게 한번 볼게요. 10월 28일 금양의 상한가인 날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강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10월 말이면은 전체 시장이 나쁘진 않았네요. 10월 말이면 전체 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수익을 올려주신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빈 선생님, 금양 VI 6% 수익입니다. 이렇게. 그죠? 쭉 한번 다 같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선배분들이나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이 수익을 냈는지, 이렇게 금양 VI, 이게 이제 보합에서 출발해서 약보합 눌렸다가 상한가라서, 상한가, 그죠? 이날 상한가 같죠? 그래서 더더욱 갑져요. 계속 매수입니다. 매수는 계속. 앞방 선생님, 금양, 대박 축하드려요.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스템도 수익 났어요. 대박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올려드리고, 이 수익 범위 2차 VI, 2차 VI. 그렇게 해서 쭉쭉쭉 넘어가는 흐름 속에 주린이 달리자님, 금양 17%, 에코프로비엠 3%, 금양 상한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양, 추가 수익 계좌들이 올라오는 거죠. 다른 채팅방에도 많이들 계시죠. 유료방, 무료방 다. 주린이 달리자님 22.95%. 일하느라고 나머지 상한가 매도 걸어놨는데 체결됐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한가 진입된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이다운 연구원님이 이렇게 교육도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얼마나 교육받기도 좋고 얼마나 땡큐합니까? 그죠? 압박님도 올려놓으시고, 이게 지금 10월 28일에 수익을 올려놓으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면 11월 9일날도 금양이 29.28% 올라온 날이에요. 금양 11월 9일 윤정도 양력 생일, 금양 한번 봅시다. 금양 아마 금양 위주로 다 올라와 있을걸요. 11월 9일날 압박님 하이닉스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한국전력 7% 진짜 오랜만에 보내용. 그리고 이건 뭐예요? 카카오뱅크가 이게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인데 작년 8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우리가 마지막 매수 사인을 낸 거는 9월 초였다. 그게 끝이다. 9월 14일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11월 2일 날 얼마 잘 보세요. 19,700원, 2만원, 19,4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1일 날 얼마 가요? 3만원 넘깁니다. 3250원. 끝내주죠.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11월 9일 날에도 이렇게 매수를 기준을 잡았다. 그 내용이. 11월 9일 날의 기준에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의 계좌 수익 이거 보고 11월 11일 날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분명히 윤정도가 좋다고 그랬고 지표 다 좋아서 바닥 찍은 그 기준이고, 요거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보이네. 18%. 그리고 케빈 선생님 26%. 또 놀파파 선생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월 11일 날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공부하시는 거 봐요. 엄청나죠? 11월 11일 날 보겠습니다. 11월 11일 날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압박님 7.36,
현대에너지솔루션 수익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들어가고 28% 올라가요. 시가총액 7조 9천억짜리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14조까지 올라온 카카오뱅크가 28%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11월 9일 날도 카카오뱅크 페이, 특히 이제 뱅크 쪽의 기준 다 보셨죠? 그때 얼마? 19,000원? 2만원? 요 가격대. 그리고 10시 12분에 26,000원. 이게 3만원 넘겨져요. 29,800원이 카카오뱅크의 상한가고, 이날 28%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3250원이 고점이 됩니다. 그 수익들을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은 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카오페이는 상한가 얼마 시가총액 7조 9천억. 이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이게 VVIP 회원님들 수익. VVIP 회원님들 수익. 태민이 선생님 수익. 이것뿐이 못 내줬어요? 태민이 선생님 제가 집중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태민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 더 냈다니까, 더 냈어요 하면서 조금 더 또 올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KJH 선생님, 예쁜 공대님, 현금 여력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또 태민이 선생님 22% 얼마 들었다는 거예요? 요 수익률만 5억 들어가셨네요. 근데 지금 장에서는 5억도 뭐 적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0억 이상짜리가 하루에 1,000억 이상짜리가 10종목이니까 9종목. 그 중에 극대형주 빼고 나면 7종목. 5억씩 한 3번, 5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 25억, 50억? 거래되면 50억을 혼자 만든단 말이에요. 부럽죠? 44%뭐 이렇게. 28% 오른 날. 자, 여러분들도 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전화하십시오.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